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친구들과 뛰놀던 시간일까요? 몰래 모험을 떠났던 기억일까요? 혹은 어른들의 세계를 몰래 들여다봤던 설레는 두근거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장난꾸러기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소년, 톰 소여의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명작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아동소설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도덕적 고뇌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문학작품입니다. 1870년대의 미국 남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남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들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낙원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가의 조용한 마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기차는 아직 흔하지 않았고 증기선이 강을 오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으로 나가 배를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모험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 시골 마을은 독특한 자유를 아이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농업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밖의 시간을 거의 제약 없이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있었지만 학교의 규율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질로 아이들을 훈육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장난이나 도주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톰과 같은 소녀들에게는 하루 종일 탐험과 모험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소설을 자신의 자전적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썼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의 하니발이라는 작은 강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판사였지만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트웨인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거리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방에서 수영을 하고 숲에서 놀고 기차역으로 몰래 가서 증기선을 구경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톰 소여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톰 소여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톰은 이모인 폴리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폴리 부인은 톰을 사랑했지만 그것이 항상 따뜻한 포용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아인 톰에게는 무언의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모험과 장난은 단순한 말썽이나 반항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였고 세상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절망적인 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톰은 벌을 받습니다. 긴 울타리를 칠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가는 그날 그는 혼자 남겨져야 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울타리를 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톰은 달랐습니다. 톰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울타리 칠하기를 특권적인 일로 변환시켰습니다. 벤이 지나갔을 때 톰은 진지한 표정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부러 친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톰은 역심리, 리버스 사이코로지를 사용했습니다. 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 말입니다. 금지된 것이 더 탐나고 독점적인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를 톰은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놀라운 사회적 지능을 보여줍니다. 톰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톰이 베키 대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으려 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연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베키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베키가 다가오자 톰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아인 톰에게는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베키가 울 때 톰이 느꼈던 혼란과 절망은 소년의 사랑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한순간에 베키로 가득 찼고 그 다음 순간에 절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이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무한한 열정과 무한한 절망이 함께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어느 밤 톰과 친구 허클베리 피는 묘지에 가기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신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미신은 그 시대 아이들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들로부터의 공식적인 교육과는 별개로 아이들은 인간 전설과 초자연적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묘지에서 목격한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살인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이며 매우 끔찍했습니다. 이 순간 톰과 허크는 어린 시절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죽인 사람이 머프 포터에게 뒤집어 씌워지자 톰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큰 딜레마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살인자가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톰의 어깨 위에는 갑자기 도덕적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톰은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머프 포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톰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 세계의 현실입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도 항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아무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인디언조에 대한 두려움은 톰을 거의 광기 어린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아침 깼을 때 그는 인디언조가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쟁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본능 사이에 비극적인 충돌입니다. 톰이 궁극적으로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것은 용감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 즉 자신의 양심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톰과 그의 친구들이 섬으로 떠난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사회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 소년들도 어른 사회의 억압을 느꼈습니다. 학교의 규율, 교회의 설교, 부모의 훈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섬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칙 없는 삶, 자유로운 삶, 자신들의 의지로만 움직이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마구잡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소년들은 여전히 서로를 배려했고 함께 일을 나누었으며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험은 무법천지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법을 세우고 싶은 욕구였던 것입니다. 마을에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어린 시절의 자아는 죽었고 무언가 성숙한 것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머프 포터의 재판법정은 톰의 최종적인 성장의 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 배심원, 마을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인디언조는 톰의 목을 베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톰은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보다 정의를 선택합니다. 죽음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톰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조가 도망치는 순간 톰의 운명은 불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톰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톰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톰이 느낀 감정은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인디언조가 죽을 때까지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정의 복잡성을 견디고 결정의 무게를 감수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말입니다. 톰과 베키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맞닥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위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심리적 시련입니다. 동굴의 어둠은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내부의 어둠을 상징합니다. 두려움, 절망,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베키가 울 때 톰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약해 보이면 베키는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톰은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능력 말입니다. 동굴 속에서 인디언조를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톰은 그를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톰은 정면 대결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톰과 호크가 동굴에서 발견한 보물은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세상이 때로는 정직한 사람들을 보상한다는 표현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광산붐과 골드러시의 시대 정신이 이 이야기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당시 미국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고 운이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톰과 호크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들의 모험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그들이 마침내 성인 세계로 들어선다는 징후입니다. 호크는 미망인 더글러스 부인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거리의 고아 신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원하고 그를 돌보고 그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끝을 의미합니다. 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난꾸러기 소년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배웠고 고통을 통해 성숙했으며 책임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마크 트웨인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말을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톰은 여전히 모험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이 쓰여진 1870년대 미국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졌고 시골 지역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크 트웨인이 작은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순수함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톰 소여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노력하고 영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말입니다. 울타리 칠하기 장면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톰은 다른 아이들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심리학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를 어린 나이에 터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입니다.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신념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톰의 행동들은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를 반영합니다. 그는 권위에 도전합니다. 학교도 다니기 싫을 때는 빠집니다. 어른의 명령도 거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깨닫습니다. 진실을 증언하고 친구를 돕고 약한 자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이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 윤리적인 개인주의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톰과 함께 성장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톰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톰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한 톰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그의 눈높이에서 보입니다. 어른들의 행동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웃겨 보이며 때로는 두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가볍고 유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진지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울타리 칠하기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묘지 장면은 끔찍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톤의 변화는 어린 시절의 실제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린 시절은 항상 밝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른의 세계는 항상 진지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두 세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매우 잘 포착했습니다. 동굴은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남은 시간의 흐름과 인생 여정을 나타냅니다. 섬은 도망칠 수 있는 공간, 현실 세계 밖의 낙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마크 트웨인은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깊은 심리적, 철학적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톰 소여는 어린 시절 자체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모험하고 놀고 실패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톰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모험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 우정, 책임,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은 교과서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배워진 것입니다. 톰의 이야기는 도덕적 발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톰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울타리를 칠하지 않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는 점점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생각하고 무고한 사람을 생각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타자지향적 세계관으로의 이동 말입니다. 톰이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장면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직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직이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톰이 느꼈던 양심의 고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진실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톰과 허크의 우정은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허크는 사회적 낮은 지위를 가진 소년입니다. 아버지는 술꾼이고 집은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톰은 허크와 친구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계급 구조에 대한 아주 큰 도전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평등주의 사회였지만 실제로는 계급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톰이 허크와 친구 되기를 택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지킵니다. 소설에서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톰과 허크는 함께 모험을 하고 함께 비밀을 지키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우정의 표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친구를 보호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정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의 친구, 온라인상의 연결. 하지만 톰과 허크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말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톰이 여전히 모험을 꿈꾼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결말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이야기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톰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배웠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소설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는 세대 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톰 소요로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본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톰을 본다. 아이는 세상을 발견하는 톰의 경험을 따라간다. 시간이 변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감정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클래식 문학의 힘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단순한 아동 문학가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문학의 거장이며 소설의 형식을 혁신한 선구자입니다. 그 이전의 소설들은 주로 어른들을 주인공으로 했고 고급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평범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쓰고 깊은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문학의 민주화였습니다. 문학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인생 경험이 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은 소중하다고. 모험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용기는 진정한 성공의 기초라고. 우정은 삶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그리고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어른들이 톰 소요를 읽으면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책임감, 경험, 지혜. 톰이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톰 소요는 모든 세대에게 다른 의미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삶도 점점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톰 소요처럼 아이들에게 모험의 기회를 주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며 진정한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톰 소요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로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학교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모험을 했는지, 얼마나 진정한 친구를 가졌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진실을 살았는지로 측정됩니다. 톰 소요는 그 어떤 재능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학생도, 운동선수도,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느껴보았고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웠으며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옳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톰 소요가 오는 날까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50년 전에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아이든 톰 소요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신 안에 숨어있던 모험 정신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며 클래식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